이 커피는 무슨 커피예요? 스페셜티? 스페셜티? 그런데 스페셜티 커피가 뭐예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동해 볼까요? Let's go! 스페셜이 특별한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뜻 그대로 해석하면 스페셜티 커피는 좀 특별한 커피, 일반적인 커피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커피 품질을 따져가면서 마셨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가 좀 더 대중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제 품질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커피 업계에서도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어떻게 커피 품질의 차별성에 대해서 표현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용어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고품질의 커피, 맛있는 커피를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걸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언제부터 품질 좋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셔야죠. 저번에는 이제 아이스 커피로 드셨으니까 오늘은 따뜻한 커피로 드려볼게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당시 커피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에르나 크누첸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차와 커피 무역 저널이라고 하는 한 잡지에서 고품질의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로 언급하면서부터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페셜티 커피는 미세기후 속에서 자라서 그곳의 특성이 반영된 최상의 향미를 가진 커피다.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때루아가 느껴지는 향미 좋은 커피다 라고 정의하게 돼요. 때루아가 뭐냐면 와인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와인의 재료가 포도잖아요. 포도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포도가 자라는 곳의 미세기후 요소들, 뭐 예를 들면 뭐 토양, 고도, 기후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때루아라고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역사나 지리 시간에서 보면 고려시대 중국으로 수출했던 특산품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개성인삼이라고 배웠잖아요.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자란 인삼하고 개성 인근에서 자란 인삼의 품질 차이가 확연히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성 인근의 때루아, 즉 기후 조건이 최상의 인삼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로 때루아가 커피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때루아가 그 커피의 특정한 향을 만들어내고 그 좋은 향이 느껴지는 게 고품질의 커피이고 그것을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제 부르자고 한 거죠. 하여튼 그 무렵부터 커피 업계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01년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세계 커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브라질 커피의 작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농장들이 도산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농장에서도 저품질의 커피를 대량 생산할 게 아니라 고품질의 커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페셜티 커피의 이제 생산량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스페셜티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가요?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돼서 관리를 하잖아요. 인증 마크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스페셜티 커피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셔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커피 업계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커피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판단할 것인가. 그래야만 커피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지속 가능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 속에서 1980년대, 90년대가 되면 여러 협회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SCA, 뭐 ACE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뭐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협회와 단체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평가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요즘은 그런 기준들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기준들도 사실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취향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뭐 농장이나 기업이나 그런 협회나 단체들에서 평가하는 기준들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지 저는 항상 제가 직접 마셔보고 판단하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 기준도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저는 제 취향을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많은 카페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한다고 광고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맛이 덜한 경우들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스페셜티 커피는 누가 정하고 인증하는 뭐 사실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죠. 그래서 뭐 스페셜티 커피는 품질 좋은 커피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카페에서 자기 커피가 맛이 없다고 하겠어요. 다 맛있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는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맛이 있나 없나는 항상 마셔보시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페셜티 커피의 한 잔의 적정 가격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사실 이 커피 한 잔이 우리한테 오려면 많은 사람들이 뭐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일단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커피 수출입업자들은 그 맛이 잘 유지되도록 유통시켜서 저희 같은 로스터리 카페까지 오면 저희는 잘 로스팅해서 추출해서 한 잔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는 어떤 한 농장, 한 바리스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커피 업계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커피 업계나 소비자가 좋은 커피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한 잔의 커피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 한 잔의 커피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게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이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그럼 이 커피는 얼마짜리 커피예요? 10,000원이요. 왜? 왜? 이거 얼마나 구하기 힘든 커피인데. 좀 너무 이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이 커피는 스페셜티 잔이 막 흔들리네. 커피. 잔이 막